여러분 혹시 오늘 이런 일 겪지 않으셨나요?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내가 뭘 꺼내려고 했더라 하고 멍하니 서 있었던 적, 혹은 친구와 대화하다가 그거 있잖아, 그 배우 이름이 뭐더라 하면서 답답하셨던 경험 말이죠. 보통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아유, 나도 이제 나이 먹었나 봐, 건방증이 심해졌어 하고 웃어 넘기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단순히 세월 탓으로만 돌리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실수나 노화가 아니라 우리의 뇌세포가 파괴되기 시작했다는 뇌 SOS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기억력을 높이시다 같은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능의학적으로 우리 뇌 속에 쌓인 독소를 어떻게 씻어낼 것인가, 즉 뇌해독에 대한 아주 중요한 비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치매 걱정을 덜어내고 뇌를 10년 전으로 되돌릴 수 있는 아침 5분 습관까지 모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소중한 뇌 건강을 위해서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자, 그럼 내 뇌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세 가지 신호를 체크해 볼게요. 보시면서 저건 내 얘기인데 싶으시다면 어떤 증상이 있으신지 댓글로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브레인 포그입니다. 여러분, 안개가 자욱하게 낀 날 운전해 보셨나요? 앞이 잘 안 보이고 답답하죠?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고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다면 이 브레인 포그를 의심해야 합니다. 잠을 푹 자고 일어났는데도 머리가 개운하지 않고, 또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건 지금 뇌 속에 미세한 염증이 쌓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원인 때문에 생길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수면 부족이라든가 또 스트레스 과다, 또 약물 부작용으로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다른 문제가 없이 브레인 포그가 자주 있다면 뇌 속 미세염증을 강력히 의심해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신호인데요. 바로 단어 인출 능력 저하입니다. 이건 건망증과 조금 다른데요. 사물의 이름이나 지명 같은 명사가 바로바로 떠오르지 않는 형상입니다. 우리 뇌의 기억 저장소인 해마와 이를 인출하는 전두엽 사이에 이 네트워크에 과부하가 걸린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이런 증상은 불면, 우울증, 또 스트레스 또는 약물 부작용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아닌데도 어제 먹은 점심 메뉴는 기억나는데 그 식당 이름이 생각 안 나서 쩔쩔매는 횟수가 늘었다면 뇌회로에 녹이 슬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신호입니다. 이것은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감정 조절의 어려움입니다. 최근 들어서 부쩍 짜증이 늘었거나 별일 아닌데도 눈물이 나고 우울감이 깊어지셨나요? 이건 성격이 나빠진 게 아닙니다. 뇌의 사령탑인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면서 감정을 조절하는 컨트롤 타워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뇌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하면 흔히 나타나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이 정서적 불안정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 세 가지 증상 중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그 해결책을 알려드릴 건데요. 신호를 알았으니까 이제 청소를 해야겠죠. 자, 여러분, 우리 몸에 림프관이 있듯이 뇌에도 배수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최근 뇌과학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론 중 하나가 바로 글림파틱 시스템입니다. 우리 뇌세포 사이사이에는 대사 과정에서 나온 쓰레기들이 쌓입니다. 치매를 유발한다고 알려진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나쁜 단백질들이죠. 그런데 이 쓰레기를 씻어내는 시스템이 바로 글림파틱 시스템입니다. 중요한 건 이 시스템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주로 깊은 잠을 잘 때 가동이 잘 됩니다. 우리가 깊이 잠들면 뇌세포가 살짝 수축되면서 공간이 생기고 그 사이로 뇌척수액이 흐르면서 쓰레기를 싹 씻어내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과학적으로 딱 맞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기능의학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장뇌축입니다. 뇌가 나쁜데 왜 장 얘기를 하세요 하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장은 제2의 뇌입니다. 장 건강이 무너지면 장벽에 틈이 생기면서 장내 독소들이 혈관을 타고 뇌까지 올라가서 뇌 장벽을 공격합니다. 결국 뇌를 청소하려면 장 건강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도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전인데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뇌해독 습관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습관은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입니다. 우리 뇌의 75%는 물입니다. 밤새 뇌가 쓰레기를 청소하느라 물을 많이 썼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뇌는 극심한 갈증 상태인 것이죠. 이때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셔주시면 끈적해진 혈액도 맑아지고 뇌의 림프 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레몬즙을 살짝 넣은 레몬스까지 마셔준다면 항산화 효과까지 더해져서 더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습관은 뇌 영양제 챙겨 먹기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메가3와 포스파디딜세린입니다. 이 두 가지 영양소는 뇌 건강에 검증된 성분들이죠.
포스파티딜세리는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으로 인지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뇌 염증을 줄여주는 오메가3를 함께 드시면 뇌세포를 보호하는 든든한 보호막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습관인데요. 바로 1분 목 림프 마사지입니다. 여러 동물 연구에서 목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했을 때 뇌촉수의 흐름이 빨라지고 뇌 노폐물 제거가 증가한다는 결과가 보고된 적이 있는데요. 즉, 뇌 림프 배출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 부분에 림프 마사지를 하는 것은 뇌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개를 옆으로 살짝 돌려보시고요. 그러면 귀 뒤쪽에서부터 앞쪽 쇄골까지 대각선으로 길게 튀어나오는 큰 근육이 보일 겁니다. 전문 용어로 흉쇄유돌근이라고 하는데요. 검지와 중지를 모아서 바로 귀 뒤에 움푹 들어간 곳에 살포시 대보시고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손가락 끝에 아주 가벼운 압력을 주면서 천천히 원을 그리듯 5번 정도 굴려줍니다. 이제 그 손가락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아까 찾은 긴 근육을 따라서 쇄골 방향으로 천천히 쓸어 내려줍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절대로 세게 누르지 마세요. 림프관은 피부 바로 밑에 아주 얕게 지나가기 때문에 마치 아기 볼을 쓰다듬듯 혹은 아주 부드러운 깃털로 쓸어내리듯 가볍게 하셔야 효과가 더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쇄골 위쪽 움푹 들어간 곳에 손가락을 대고 아래 방향으로 가볍게 5번 정도 마사지 해줍니다. 이렇게 하루에 딱 1분, 2분만 투자해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뇌가 보내는 위험 신호부터 해결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자, 요약하자면 깜빡거리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요. 아침에 마시는 물 한 잔, 그리고 밤에 취하는 깊은 숙면이 여러분의 80대, 90대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뇌는 쓰면 쓸수록 좋아지기는 하지만 어떻게 쉬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명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뇌 건강에 좋은 영양소도 잘 챙기시고 목 림프 마사지도 꾸준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더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